1차 함수와 그래프. 어,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차 함수를 잘 몰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배우잖아요. 미적분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차 함수를 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해요. 진짜로 믿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1차 함수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됐고, 내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1등을 찍은 동영상이 뭐냐면 역시 놀랍게도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기예요. 그게 지금 조회수 1등 찍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동영상도 꽤 높은 조회수가 나올지 어떨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핵심적으로 말할 건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인데, 의외로 중학교 2학년 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1차 함수를 능숙하게 못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은 1차 함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1차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형태의 함수가 1차 함수예요. 뭐 실제 내 경험인데 학생들한테 야 1차 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y는 ax 더하기 b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1차 함수의 예를 들어봐라. 또 예를 못 듣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이걸 외우고는 있는데 이 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1차 함수의 예까지 들어줄게요. 이런 것들이 1차 함수의 예예요. 이런 것들이 1차 함수의 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1차 함수의 예. 그럼 1차 함수가 아닌 것의 예는 뭐냐? 이런 거는 1차 함수가 아니죠. 2차 함수. 1차 함수가 아닌 것의 예는 뭐냐? 이런 것은 1차 함수가 아니에요. 1차 함수가 아닌 것의 예가 뭐냐? 이런 것들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차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한다. 당연히 1차식으로 표현되려면 a는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한다. 일단 1차 함수의 예를 먼저 들어줬고, 자 그러면 함수 단어는 종류에 관계없이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뭐 정비례 함수든 반비례 함수든 유리 함수든 무리 함수든 뭐 삼각 함수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어떤 함수든 간에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함수 단원의 앞부분은 식으로부터 그래프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요. 식을 딱 제시해주고 뭐 기울기가 얼마냐, 꼭지점이 얼마냐, x절편이 얼마냐, y절편이 얼마냐, 극대가 얼마냐, 극수가 얼마냐, 점근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함수 단원의 앞부분은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함수 단원의 뒷부분은 반대로 그래프로부터 식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혹은 그래프에 관련된 정보, 기울기, x절편, y절편, 꼭지점, 점근선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시해주고 식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양쪽을 다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을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함수 단원에서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데 그래프는 5초 안에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거는 나도 그렇게 빨리는 못 그리는데 전형적인 그래프는 5초 안에 그려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딱 그려야 돼요. 그걸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일단은 1차 함수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울기, x절편, y절편이 1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그 스키 탈 때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오는 비탈면을 슬로프라고 하죠. 기울기가 영어로 슬로프예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울기를 숫자로만 기억하고 감각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기울기는 숫자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기울기의 정의도 알아야 돼요.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다. 책에는 x값 증가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 기울기다.
이렇게 정의로서의 기울기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로서의 기울기. 하지만 감각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100kg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겁다는 느낌이 들죠? 내 몸무게가 40kg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볍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만약에 내 몸무게가 150파운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건 느낌이 안 오지. 150파운드라는 숫자는 알고 있지만 150파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잘 몰라요.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키가 뭐 200cm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키가 크네 이런 느낌이 들죠? 내 키가 140cm다 이렇게 말을 하면 키가 작네 이런 느낌이 들죠? 내 키가 6피트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죠? 6이라는 수는 알지만 6피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기울기는 숫자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는 자, 이렇게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 치면 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여기 45도.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 드물어요. 기울기가 1이라고 45도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이거 45 기울기가 1이면 이 정도 기울어졌구나. 이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1만큼 갔는데 2만큼 갔으니까 2. 1분의 2에서 기울기가 2예요. 자,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3. 1만큼 갔는데 3만큼 갔으니까 1분의 3에서 기울기가 3. 이런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가르쳐 줘야 하나 싶겠죠. 물론 나도 강사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이걸 굳이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도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진짜 모르더라고. 몰라.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기울기가 이 정도네? 이걸 감각적으로 모르고 있더라고. 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이만큼 간 다음에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대충 이렇게 생겼네. 이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각이 45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좌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화살표 X, 화살표 Y 원점 표시를 반드시 하라고 그래요. 이거 안에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거 습관을 꼭 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요.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다.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걸 꼭 얘기를 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만큼 가는데 2만큼 가네?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 예를 들어서 4만큼 가는데 3만큼 가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이에요. 이건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이고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이에요. 4만큼 갈 때 이쪽 화살표 방향이니까 양수, 3만큼 가네.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음수. 그러니까 4만큼 갈 때 3만큼 줄어드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빨리 풀려요. 이런 감각들을.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절편.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절편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와 좌표축의 교점의 X좌표, 그래프와 좌표축의 교점의 Y좌표, 그게 절편이에요. 그래프와,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X절편,
그래프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y절편. 이 x절편, y절편은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 x절편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2, 1, 5가 x절편인 거고, y절편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이 y절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x절편, y절편의 의미이고,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 대입하고 방정식을 푼다. 이게 x절편 구하는 방법이에요. y절편은 보통 상수항이 y절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표현은 유니버설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함수의 종류, 함수가 바뀌면 그 표현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유니버설한 표현을 좋아해요.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언제나 통하는 표현. 그게 뭐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한 후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가 있을 때 x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정확히 말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x절편이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x절편. 자, 이차함수 단원에서는 가끔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이차함수에서 y절편 구하라 그러면 오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y절편은 상수항이라면서요.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표현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면 x에다가 0 대입해요. x에다가 0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요. 그게 y절편이에요. 자, 다시 정리. x절편을 구하려면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x에다 0 대입할 일이 없지. x값을 구하는데. x값을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 대입해요.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 대입한다. y절편을 구할 때는 x에다 0 대입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함수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그래프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 y절편을 구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어떤 형태의 함수를 쓰더라도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 대입하고 방정식을 푸는 거고, 방정식의 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방정식의 실근이 x절편이 되고, x에다 0 대입한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것이 y절편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것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농담 삼아서 이 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센트럴 도그마를 찾아보면 중심교리라고 해요. 중심교리. 물론 분자생물학에 뭐 센트럴 도그마 뭐 이런 게 있어요. DNA, RNA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분자생물학에도 센트럴 도그마가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걸 중심교리라고 해요. 중심교리. 왜 이걸 중심교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독교 교리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명의 협동으로, 이 세 명의 협력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가 1차 함수 그 지옥을 탈피하기 위해서, 1차 함수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1차 함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1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울기, x절편, y절편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능숙해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을 촬영할게요.